그러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과잉치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그냥 뼛속에 놔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과잉치는 그냥 두면은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과잉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잉치가 대체 왜 생기고 또 우리가 이 과잉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잉치는 왜 생기냐면, 치아가 처음에 생길 때 치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증식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배 형성기라고 하는 치아 형성 시기에 이제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서 이제 호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유치열기에서는 한 0.3에서 0.8%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치열기에서는 보통 1에서 3.4% 정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호발하고요.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바로 정중과잉치, 바로 치아의 정중앙에 가장 잘 생깁니다. 아래턱보다는 보통 위턱 상악에서 한 90%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양은 보통 이제 완전하게 치아 모양보다는 원추형처럼 이렇게 약간 뾰족하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입천장 쪽에 가장 많이 생겨요. 보통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맹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복이라고 해서 입천장에 그냥 박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75% 정도 이상이 매복으로 그 뼛속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치아가 내려오는 방향, 맹출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이제 뼈 쪽 안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여기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전체 매복의 한 65% 정도가 됩니다.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견하고 나면은 바로 그 즉시 발치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치하게 될 때는, 일단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사실 이제 그 발치를 할 때에 견딜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발치 시기를 잡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발치를 할 때 인저치 치배가 손상이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나서 이제 치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발치의 이제 시기를 잡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과잉치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그냥 뼛속에 놔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과잉치는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은 정중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치간이개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위에 중절치들이 벌어진 현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인접한 이제 정상치아들이 맹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정상치아의 치관의 형성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또 치아에 뿌리를 흡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함층성 낭종이라고 해서 무릎 같은 걸로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치를 발치할 때 보통은 이제 그 발치를 할 때 어린이가 견딜 수 있으면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요. 발치 부위가 너무 깊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요 시술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는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과잉치가 발견됐을 때 과잉치를 먼저 발치를 할 건지, 교정을 할 건지,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이제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은 과잉치 위치가 교정으로 치아가 움직일 위치랑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 시기가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교정으로 치아가 움직일 위치에 과잉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잉치 발치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치 발치를 하고 나서 교정은 그럼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일단은 과잉치 발치한 부위가 교정으로 이동을 할 때 저는 상관이 없는 부위면 보통 이제 아이가 회복을 하고 나서 바로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가 이제 치아가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면 뼈가 찰 때까지 보통 한 2-3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까 가장 제일 흔한 게 정중과잉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중과잉치가 이제 상악, 중절치 사이에 있으면 앞니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중과잉치만 빼면 그 공간이 닫힐까요? 네. 사실은 닫히지가 않습니다. 상악, 송곳니가 나기 전까지 위 앞니 간격이 한 2mm 이내로 벌어져 있는 것은 송곳니가 나면서 저절로 닫히기도 하지만, 정중과잉치가 있었던 부위들은 보통 2mm 이상으로 이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저절로 닫히지 않습니다. 교정치료를 통해서 적절하게 앞니를 모아줘서 칙절치나 송곳니가 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터줘야 되는데요. 이때 교정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같이 과잉치를 발거를 하고 앞니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잉치 발거한 건 다 회복을 했고요. 저절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앞니 2개가 많이 벌어져서 왔기 때문에 주변에 칙절치가 날 공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면은 칙절치가 나면서 또 유치 송곳니를 갖다 녹이기 때문에 송곳니가 날 공간도 없어지고 순차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이런 식으로 앞니를 모아주면서 두 번째 치아가 날 수 있게 잘 가이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뺐다 꼈다 한 장치를 이용해서 잘 조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니가 잘 모아져서 나머지 송곳니가 날 수 있게 공간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혼합 치열기 초기가 아니고 영구 치열기라면 그냥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브라켓을 통해서 치열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과잉치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